혹시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엄청 친절하고 당신을 이해해주는 척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피곤해지는 사람. 내가 너 너무 예민한 건가 싶다가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관계요. 예를 들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충고를 빙자한 비판을 늘어놓는다거나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하면서 은근히 부담을 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처음엔 이 사람은 정말 착하구나 했는데 점점 대화가 끝난 뒤에 묘한 불편함이 남더라고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교묘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패턴이었다는 걸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오늘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은근히 당신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파헤쳐보고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심리학, 역사적 사례, 그리고 실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미묘한 조종의 세계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심리학적으로 살펴볼게요. 이들은 보통 숨겨진 의도를 가진 채 접근해요. 겉으로는 따뜻하고 공감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계산이 숨어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은연중 조작이라고 부르는데 노골적인 악의보다 훨씬 감지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 동료가 너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알아서 하는 말인데 이 프로젝트 내가 도와줄게 라고 접근해요. 처음엔 고맙죠. 근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핵심적인 업무만 쏙 빼가고 당신은 자빌만 떠안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칭찬으로 당신을 무장해제시키고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떠넘기죠. 심리학자 로버트 D. 헤어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감정적 기생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들은 타인의 공감과 선의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겉으로는 너를 위한다는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자기 이익을 챙기죠. 특징 중 하나는 모호한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널 아껴서 그러지 같은 말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 패턴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가스라이팅이에요.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고 지적하면 너가 오해한 거야라며 당신의 감정을 부정하죠. 예를 들어 친구가 너를 위해서 한 말이야 라며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하는데 당신이 함의하면 너무 예민하다고 돌려놓는 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잘못 느낀 걸까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돼요. 두 번째는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이들은 늘 자신이 약자나 착한 사람인 척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가 날 이렇게 대하냐는 식으로 감정적 협박을 하죠. 세 번째는 은근한 비교와 경쟁 유도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라며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심어줘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관계의 경계를 침범해요. 처음엔 과도한 친절로 신뢰를 쌓다가 어느새 당신의 개인적인 고민까지 캐내며 통제하려 들죠. 심리학자 조지 사이먼은 이런 행동을 은밀한 공격성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노골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미소 띤 얼굴로 당신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패턴 보이는 사람 없나요? 역사 속에서도 이런 유형의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례로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를 들어볼게요. 그는
늘 군주론 미에서 겉으로는 관대하고 친절하게 보이되 필요할 땐 단호하게 이익을 챙기라고 조언했어요. 마키아벨리 본인도 피렌체에서 권력을 잡을 때 동맹을 맺는 척하며 상대를 교묘히 이용했죠. 그의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또 다른 예는 17세기 프랑스의 루이 14세 궁정에 있었던 마담 드 몽테스팡이에요. 그녀는 왕에게 접근할 때 늘 공감과 헌신을 강조했지만 실은 경쟁자를 몰아내고 자신의 지위를 굳히려는 계산이었죠. 그녀의 착한 척은 결국 독약 스캔들로 드러났지만 그 전까지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현대적으로는 일부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패턴을 보여요. 그들은 너희를 위한다는 말로 지지를 얻지만 뒤로는 권력과 돈을 쌓죠. 이런 사례들은 교묘한 조종이 시대를 초월한 인간 본성의 일부라는 걸 보여줘요. 착한 척하는 얼굴 뒤에 숨은 의도를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속을까요? 뇌과학이 답을 줍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신뢰를 기본값으로 설정해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리는 타인의 친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죠.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 따뜻한 말을 할 때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돼서 경계심이 낮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공감회로를 교묘히 이용해요. 심리학자 폴 블룸은 공감은 양날의 검이라고 했어요. 착한 사람에게는 연결을 만들지만 조종자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당신의 감정을 읽고 그걸 무기로 삼죠. 또한 인지 부조화도 작용해요. 이 사람이 나쁠 리 없어 라는 믿음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충돌하면서 우리는 불편함을 무시하고 그들의 의도를 합리화하려 해요. 그래서 내가 예민한가 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도 이런 조종을 부추겨요. 소셜 미디어 시대엔 좋은 사람 이미지가 중요해졌죠. 사람들은 겉으로 착한 척하며 좋아요와 인정을 받으려 해요. 이런 환경에서 진짜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직장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팀워크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누군가는 착한 척하며 책임을 떠넘기거나 공을 가로채죠.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기브앤테이크에서 이런 유형을 가짜 기버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주겠다는 척하면서 결국 더 많이 가져가요. 교육 시스템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타인의 의도를 의심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묘한 조종을 당해도 내가 잘못 본 건가? 하며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체크하세요. 너를 위한다는 말이 반복되는데 실제로 당신이 더 힘들어진다면 의심해 보세요. 두 번째, 감정적 반응을 관찰하세요. 그들과 대화 후 피로감이나 죄책감이 든다면 경고 신호예요. 세 번째, 경계 설정을 연습하세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라며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들은 경계가 약한 사람을 타깃으로 삼거든요. 네 번째, 시간을 두고 판단하세요. 처음엔 착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드러나요. 심리학자 해리엇 브레이커는 조종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인식을 높이라고 했어요. 당신의 감정을 믿고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 힘이 되니까요. 착한 줄 알았는데 교묘하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제 그들의 특징을 알게 됐죠? 이들은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지만
그걸 알아챈다는 건 이미 당신이 더 강해졌다는 증거예요. 당신은 속아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불편함을 느끼는 그 감각은 당신을 지키는 나침반이에요. 오늘부터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진짜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도 이런 사람 만난 적 있다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더 많은 통찰을 함께 탐구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